2007년 4월 16일 미국 버지니아주 블랙스버그 푸른 하늘 아래 평범한 월요일 아침 버지니아 공대 캠퍼스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평온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날 미국 현대사에서 가장 비극적인 대학 캠퍼스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다큐멘터리는 충격을 소비하기 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 개인이 어떻게 사회에서 고립되고 그 고립이 어떻게 비극으로 발전했는지, 우리 모두가 놓쳤던 경고 신호는 무엇이었는지 그 사실을 직시하기 위한 기록입니다. 버지니아 공대 총기 난사 사건, 그리고 그 중심에 있던 한 청년 조승희. 조승희는 1984년 대한민국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가족은 더 나은 삶을 찾아 미국으로 이민했고, 낯선 언어와 환경 속에서 조승희는 조용한 아이로 성장합니다. 어린 시절의 조승희는 말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단순한 수줍음으로 보일 수도 있는 특징. 그러나 그 깊은 곳에는 선택적 함구증, 즉 사회적 상황에서 말을 잃는 심리적 장애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교사들은 종종 그를 걱정했습니다. 질문을 해도 대답이 없고 친구들과 자연스러운 상호작용도 드물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는 또래들과 멀어졌고 외부 세계와 자신 사이에 두꺼운 유리벽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의 침묵은 단순한 내향성이 아니었습니다. 세상과의 연결이 끊어지고 있다는 위험한 신호의 시작이었습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로 올라가면서 조승희의 고립은 더욱 깊어집니다. 그는 교실 한 구석에서 늘 같은 자세로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습니다. 주변 학생들은 그를 조용한 애라고 불렀지만 그 침묵 이면에 어떤 감정이 흐르고 있는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수업에서 제출한 글과 과제들 속에는 불안과 분노가 겹쳐 있는 표현들이 등장했습니다. 이상함을 느낀 교사는 상담을 권유했고, 그는 이후 우울 증세와 사회적 불안 장애에 대한 치료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치료는 일시적이었고, 가장 중요한 문제, 그가 세상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해결되지 못했습니다. 그 누구도 그의 내면에서 왜곡된 세계관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대학 진학은 많은 청년들에게 자유와 기회의 시작입니다. 하지만 조승희에게 대학은 더 깊은 어둠으로 들어가는 문이었습니다. 버지니아 공대 입학 후에도 그의 침묵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기숙사에서 그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고, 룸메이트들은 그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도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수업에서는 시선을 내리지 못한 채 늘 뒤편에서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가 제출한 글에는 점점 더 강한 분노와 피해의식이 담기기 시작했습니다. 교수와 학생들은 불안함을 느꼈고, 학과는 상담과 조치를 고민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행동은 법적 기준에서 위험인물로 분류되기에는 애매했습니다. 그는 조용했고 폭력적인 행동을 한 적도 없었으며 스스로 의사를 표현하는 일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경고 신호는 그저 이상하지만 큰 문제는 없어 보이는 학생이란 틀 속에서 조용히 묻혀갔습니다. 많은 이들이 궁금해합니다. 그 많은 경고 신호가 있었는데 어떻게 총기 구매가 가능했는가? 그 이유는 당시 미국의 총기 구매 시스템이 정신건강 기록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치료를 받았던 기록은 백그라운드 체크 시스템과 연동되지 않았습니다. 법적으로 강제 입원 명령이나 위험성 판정이 없던 조승희는 결국 성인으로서 누구나 할 수 있는 절차를 통해 총기를 합법적으로 구매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총기 구매를 마쳤을 때 그의 계획은 이미 조용히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버지니아 공대의 아침은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학생들은 강의실로 향했고 봄바람은 천천히 캠퍼스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몇 시간 뒤 캠퍼스는 혼란과 공포 속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조승희는 오랜 시간 준비한 계획을 실행으로 옮겼습니다. 그날 오전 캠퍼스의 한 기숙사 건물에서 첫 사건이 발생하고 학교는 내부적으로 대처 절차를 논의하는 복잡한 시간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약 2시간 뒤 그는 학생들이 가장 많이 모여있는 학과 건물로 이동했습니다. 경보체계는 당시에는 지금처럼 즉각적인 문자의 말림 시스템이 아니라 학교 내부의 판단과 수동적인 공지가 중심이었습니다. 이 시간차가 비극을 확장시키는 데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학생들과 교수들은 문을 막고 학생들을 피신시키고 시간을 벌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교직원은 영웅적인 행동을 보이며 많은 생명을 구했습니다. 사건 이후 미국 사회는 깊은 충격 속에서 근본적인 질문들을 던졌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는가? 무엇이 잘못되었던 것인가? 우리는 무엇을 놓쳤는가? 그 질문들은 곧 변화로 이어졌습니다. 첫째, 대학 보안 체계의 전면 재편, 즉각 알림 시스템, 대규모 대피훈련, 실시간 캠퍼스 경고 체계가 도입되었습니다. 둘째, 정신건강 기록 공유 강화, 백그라운드 체크 시 정신건강 관련 판정이 더 명확히 반영되도록 법적 기준이 수정되었습니다. 셋째, 총기 규제 논쟁의 확대. 당시 사건은 미국 사회가 총기 접근성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하는 중대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짚어야 할 지점이 있습니다. 이 사건은 한 개인의 선택에서 시작되었지만
그가 고립되고 그 고립이 왜곡되고 그 왜곡이 통제되지 못한 이후에는 사회적 제도적 책임이 함께 존재합니다. 조승희의 심리는 극단적인 피해의식, 삶에 대한 통제감 상실, 그리고 분노의 외부화로 설명됩니다. 그는 자신이 사회에서 밀려난 존재라고 느꼈고 그 감정을 극단적인 방식으로 해석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자기 서사의 붕괴라고 부릅니다. 자신이 세상 속에서 어떤 존재인지 더 이상 건강하게 규정할 수 없는 상태. 그는 그 붕괴된 서사를 누군가의 도움이 아닌 파괴로 채우고 말았습니다. 버지니아 공대 사건은 단순히 과거의 비극이 아닙니다. 우리의 사회 시스템이 어떻게 한 사람을 고립시키고 그 고립이 어떤 위험을 낳을 수 있는지 보여주는 경고의 기록입니다.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희생자들과 그 유가족, 그리고 생존자들의 용기입니다. 그들의 삶은 그날 이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고립된 사람을 더 일찍 발견할 수는 없었는지, 정신건강 지원 체계는 충분했는지, 총기 접근성은 과연 안전했는지. 비극은 과거에 남아있지만 그 비극에서 배워야 할 교훈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을 걸고 있습니다. 기억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리고 책임은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힘입니다. 지금까지 조승희 버지니아 공대 총기 난사 사건 편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범죄의 이면, 그리고 인간 심리의 어두운 단면을 다룹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